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21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 2000선을 돌파한 이후 한 달 만에 무려 100포인트를 더 높인 건데요. 간밤 포르투갈의 성공적인 국채 발행으로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진정이 됐죠. 해외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그 영향력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농수산물 값이 급등하면서 물가 안정을 먼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내비친 건데요. 오늘 보험과 증권을 비롯한 금융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흐름과는 달리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강한 날입니다. 때문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했고요. 현재 53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벤트 옵션 만기일인데요. 장 막판까지 코스피가 2100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만 시장 흐름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책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그리고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투자 시작하라 이렇게 두 권의 책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서울경제TV에서 다음 주부터 센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을 시작합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요. plus.cntv.co.kr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100포인트 고지를 밟았습니다. 지난달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한 달 만에 100포인트 이상 오른 건데요. 오늘 조금 전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덤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오늘 또 하나 이벤트 만기일이 있는 만큼 장 막판까지 지수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시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 상승한 210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2097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단숨에 210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2100포인트 위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큰 장인 만큼 수급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이 시각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2,30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 보여주던 개인과 기관은 이 시각 동반 매도로 대응하면서 500억 원 이상 팔고 있습니다. 오늘 만기일인 만큼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순매도가 출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1.2포인트 하락한 53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8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540포인트 돌파를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10시 30분 구간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7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적은 물량을 개인이 매도 우위로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상대적으로 관망하는 모습 취하면서 이 시각 8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기습 인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7원 50전 하락한 1111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로화가 상승하자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109원으로 오늘 출발을 했는데요.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틀 것으로 오늘장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는 보험과 증권, 은행업종의 금융주와 대형 IT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을 띄웠고 기준금리가 깜짝 인상되면서 보험주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모두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가 3%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입니다. 국내 증시가 장중 2100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주가 이에 호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2%,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이 1%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인상하면서 은행주도 강세인데요. 게다가 은행주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급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도 3%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도 2%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대형 IT주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받쳐주면서 오늘장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가 강보합, 오늘 하이닉스가 어제 4%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2.8%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해외 수출 모멘텀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한진중공업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STS조선해양도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6포인트 오른 210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정도 조정입니다. 53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국내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나오셨고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여훈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2100 시대를 열었고요. 금통위가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는데요. 이례적으로 1월 기준금리를 인상시킨 겁니다. 먼저 코스피가 2100선을 돌파한 데 따른 그런 어떤 의미들을 좀 짚어보고요. 금통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이 미치게 될지 비숍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2100선 넘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1월 달이 되면 늘 종합지수 자체가 지지부진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경계감이 같이 묻어나오기 마련인데 그 경계감의 종식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때 맞춰서 오늘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경계감이 이제 거두어지고요. 경계감이 거두어진다는 얘기는 부동자금이 증시 주변을 어르더느거리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야흐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천 넘었는데 대중주 있습니다. 증권 건설이요. 그런 부분들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경계감 때문에 1월 달 지금 한 2주 지났는데 이 정도까지는 개별주가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 시점으로 2100을 넘음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중주도 움직이고 개별주보다는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도 움직이고요. 보다 더 원활한 지수 흐름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시당초 종합지수 상태는 한 2280 정도까지는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순서로는 이제 어닝 시즌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이 있고 나면, 어닝 시즌으로 맞물리면서 2300 정도를 향해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오늘과 내일에, 오늘 만기일, 내일 만기일 후폭풍 정도만 좀 주의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원활하게 작업을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벤트로 잡혀 있었던 금통위의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장 끝까지 또 이제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정여훈 과장님의 의견을 좀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 200 선물이 5만 건이나 출회되면서 선물 매도가 5만 건이나 출회가 되면서 증권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매도 주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지난해 11월 옵션 만기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여훈 과장님, 오늘 막판까지 좀 어떤 점들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선물은 아니고요.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영어로 다 얘기하자면은 이제 마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장 초반에 나왔었던 그런 매물은 아무래도 이제 주문 실수로다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선물 시장에 참여를 했던 그런 여러 투자자들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거래를 위한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옵션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약 8천억 원 정도의 그 매물이 좀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미 어제 4천억 원, 오늘 3천억 원 정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잘 소화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전에 어떤 그 큰 이벤트가 지나가고 오후에는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비숍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닝 시즌하고 맞춰가지고서 오늘까지는 좀 크게 무리가 없는 만기가 될 수는 있지만은
오늘 이후에 이제 1월 중순서부터 하순까지는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대형주를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뭐 이제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증권주들을 고점에서 따라잡는 그런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그 기다리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려갔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서 내려가는 종목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후로다가 좀 그 지수상으로 다 2100을 그 도달을 하긴 했지만은 이거에 대한 안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00선에서 대형주들을 따라잡는 그런 매매들보다는 옵션 만기 지난 다음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씩 그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 즉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장의 방향은 위쪽으로 뚫려 있다는 의견에는 비숍님과 다름이 없으신 건가요?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 위쪽으로 가 있는데요. 예. 단기적으로다가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한 1, 2주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속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두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숍님께서 현재 6가지 종목을 들고 계시고요. 6가지 종목이 일제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수익률이 거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코롱건설입니다. 코롱건설이 25% 이상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률이 이제 3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증권, 오늘 증권주가 강합니다. 2.6% 추가로 오르면서 수익은 20%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밖에 글로비스와 리노공업 역시 이제는 10% 수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제강, 셀트리온 제약 모두 5%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가격대는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로 오르면서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비숍님께서 매도하실 종목은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들고 계신 종목 중에 가장 좀 염려가 되는 종목이 코롱건설입니다. 일단 수익이 25% 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네. 건설주에는 단기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염려가 되고요. 예. 맞습니다. 단기 악재 맞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눌렸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시기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해석을 하시면요. 하나는 물가 부담을 못 이겼다라고 보면 되겠죠. DTI 규제를 3월 말까지 푸른 상태에서 통상 예측하면 자기가 풀어놓고서는 3월 안에 금리를 올리면은 빚낸 사람들은 아주 뒤통수 맞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했다는 것은 물가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겼다. 또 하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가를 찍고 있던 건설주요. 그러니까 앞서가던 A급 건설사들은 금리 인상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뒤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우리 코롱건설이라든가 우리 저 B군요. 뭐 계룡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중 잠깐의 영향으로 마감하고 상승 흐름에 이상이 없을 거로 봅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코롱건설이라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어떤 혼란기, 1월 달에 혼란기가 지나고요. 이젠 대중주로 관심들을 돌리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판단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매수 효과요. 증권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증권과 건설 이런 쪽이요. 그런 쪽이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무난하다 판단을 합니다. 오늘 장중에 물론 아까 고가를 한참 찍다가 좀 내려왔습니다만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음봉이 길게 났습니다. 근데 뭐 강력하게 다시 말아 올리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종목 말고도 다른 건설주도 어떤 단기적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매도 나왔습니다만 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은 큰 영향을 안 받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겠고요. 오늘 뭐 매도할 종목이 없는 이유는 애시당초 포트 자체를 뭐 한 주짜리라든가 이렇게 단기로 제가 이제 설정을 하진 않았고요. 성향 자체가 이제 올해 쭉 끌고 나가면서 좀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올해는 그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뭐 다음 주에는 뭐 어떻게 운영의 묘상 한번 매도는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사실상 매도할 종목은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뭐 글로비스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인수를 하면 글로비스가 효과를 볼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는 중이지 뭐 저 정도 아니고요.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무난하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것이고요. 올해 1년 내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보는데 목표가액은 7, 8월로 해가지고 한 25만 원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포트 중에 단기 성향이신 분들도 한두 개는 좀 이렇게 1월
달에 산 거를 7, 8월에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나중에 뿌듯하게 벌어올 수 있는 거 하나씩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뭐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또는 또 종목을 오늘 추천 종목이 없으니까 뭐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요. ULS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수혜를 본다라는 부분으로 급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뭐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많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받는 양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치고 올라갔던 부분을 내리 누르면서 전고점을 너무 급히 뚫었으니 천천히 한숨 돌리고 갑니다라는 의미로 차트를 보시면 눌림목 가격대를 아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오버슈팅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급발진하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포트의 다양성을 위해서 어떤 거는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기분 좋게 하고요. 어떤 건 묵직하게 올라가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포트를 구성하는 전례를 보여드리고 있사오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최후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있습니다. 이 종목도 셀트리온은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은 밀리지 않는 이상 뭐 그대로 지고 가도 되지 않겠나는 관점으로 갑니다. 서서히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지금 한 6%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아직 멀었죠. 목표가액은 한 2만 원까지 좀 끌고 나가는 방향성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숍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증시전략센터 전문가 수익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숍님 자신감이 또한 반영된 포트폴리오 종목들이었는데요. 한 종목도 팔 종목이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가장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코오롱건설 25%를 넘어가는 수익입니다.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여훈 과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여훈 과장님은 포트의 운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세 종목은 보유하시고 세 종목은 매도하십니다. 예, 정여훈 과장님 지금 현재 세 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요. 호남석유가 3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업황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정유주에게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호남석유가 27%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매수한 날은 12월 9일이었습니다. 제일모직은 오늘 1% 이상 더 오릅니다. 현재 수익은 16% 이상 나고 있고요. LG화학 12월 30일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8.3% 수익입니다. 이제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KTS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종목인데요. 1월 6일에 샀었죠. 9% 이상의 수익을 내고 탈실현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날 같이 샀던 성광밴드는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 탄력 둔화로 매도하신다라는 말씀이고 매수한 가격 부근입니다. 현대백화점은 12월 30일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 탄력 둔화로 매도하십니다. 정여훈 과장님도 비숍님과 마찬가지로 아주 굉장한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세 가지 종목은 들고 가시는데 KTS를 매도하시잖아요. 예, 이유를 먼저 좀 여쭤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KTS나 아니면 성광밴드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현대중공업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계속적으로 다 들고 가고 계시고 지금 제가 관리하시는 고객분들도 다 들고 계신데요. 예. 그런 대형주들을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매매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량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좀 안내해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난 지금 오늘 또 다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포트폴리오 종목 세 종목 이외에 이제 뭐 호남석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LG화학, 제일모직,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그리고 기아차도 예전에 제가 한번 포트에 했다고 넣었다가 이제 계속 가지고 관심 있게 보기는 하지만은 지금 뭐 이제 포트폴리오 상으로다가 살짝 교체를 했었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하던 그런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를 드리고서 AS를 드릴 종목은 일단 호남석유인데요. 호남석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중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떻게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따라잡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것들을 차트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 추천을 강력하게 드렸던 그런 측면들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안심하고 잡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이게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많이 빠져봤자 이제 30만 원 선을 깨지 않는 30만 원 선 또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제 30만 원 부근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를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좀 탄력 둔화로다가 지금 매도를 했던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고 틀리게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어느 순간 이제 어느 시즌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 기다리셨던 분들은 12만 5천 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14만 원 그 사이에 좀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낮은 가격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오히려 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종목도 제가 두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다가는 그 자원개발주로다 SK 네트워크스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이후로다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이루면서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들을 많이 끌어들였는데요. SK 에너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석탄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자원 개발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익이 안 냈던 사업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익이 나는 사업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현금 유입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측면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예전하고는 틀린 회사로다가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12월 달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요 근래 이틀 동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채권단이 가지고 있었던 약 500만 주에 대한 물량들이 시간의 매매로다가 이제 대량 거래를 통해 가지고서 소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짓눌렀었던 그런 어떤 매물, 그 잠재적인 매물 부담이 어제부로다가 좀 해소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것 또한 엄청나게 좀 큰 대형주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서 어떤 자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적 향상하고 맞물려가지고 천천히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13,500원에서 13,000원 사이, 뭐 좁게 보면 한 12,8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고서 좀 중장기적으로다 1분기 내내 좀 지켜보시는 그런 측면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잡고서 좀 길게 가져가시느냐,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혜원 과장님 포트폴리오에는 세 가지 종목이 있으신데요. 그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또 오늘 추가로 두 종목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그 추가 신규 종목 중에 오늘 한 종목 SK 네트워크스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가를 12,800원에서 13,500원 정도로 좀 넓게 잡아주셨거든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13,000, 13,400원이니까요. 예, 함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원 과장님, SK 네트워크스에 이어서 한 종목을 더 추가로 매수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국내에 상장된 중국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나 그레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이번에 주가 상승에 비해서 못 올라간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주식을 볼 때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숨겨진 진주 같은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필라 코리아나 아니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그런 어떤 의류나 신발 업체에 비해 가지고서 그 브랜드 네임도 많이 떨어지고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큰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밑에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로다가는 이제 11월 달에 급락을 했었는데요. 11월 달에 급락을 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때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떨어지고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국내에 상장된 중국 관련 주식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을 것이냐.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그 재평가 과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공모 가격 근처,
2,000원대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싼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차이나 그레이트가 그동안 그 벌어들인 돈으로다가 시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현금으로 다 한화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 300억 원 정도의 이익 창출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리고 또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회사는 원화로다가 표시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보는 시각들은 훨씬 더 이익 그 증가율이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단기간에 움직이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그 일부 좀 편입을 시키는 것들은 또 수익률 제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여운 과장님 오늘 포트에 2종목 편입하시겠다라는 말씀 들었는데요. 2종목 모두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1분기 동안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고 중국 원양 자원으로 그간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숨겨진 가치주다라는 말씀으로 차이나 그레이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가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현대그린푸드인데요. 7708님께서 보내셨고요. 현대그린푸드를 11,000원에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11,000원에 사셨다고요. 산지 2달 됐는데 오늘도 많이 내려가는데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하고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숍님께 드려야겠어요? 네. 예. 그린푸드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야 이제는 드디어 배팅을 이제 메인으로 잡고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000원 가격대면 뭐 적절한 가격에 잘 사셨고요. 2달 동안 쥐고 계시면서 느끼신 게 매우 답답하죠. 뭐 힘을 끌어모으면서 박스를 만들면서 막 하다가 그 애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면 그나마 11,000원이나 지켰으면 마음이 편한데 내려온다 이겁니다. 이거 역발상하셔야 돼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매물대가 계속 누적이 돼 있으니까 못 올라가고 힘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멘텀은 이제 뭐 현대 FNG하고 합병이라는 그 모멘텀도 있고요. 동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만 2,300억에 달합니다. 매년 소요되는 뭐 소비 자산이라든가 이런 리스크 케어는 한 400억 정도가 이제 나가는 걸로 보통 평균이 되니까요. 남고도 남는 자산 가치 줄어서 가지고 있는 현재 HCN이라든가 현대홈쇼핑 지분 가치만 해도 상당하고요. 상당히 우량한 자산 가치일 뿐더러 우리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한 축으로 어떤 지배 구조의 한 축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힘을 모아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멋진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현재 패턴은 11,000이 깨진 이유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물 누적에 대한 밑으로 꺾어주고 파격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점은요. 1,5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 구간에서 저점이 잡히면서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위 상단의 지지선대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갔다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바야흐로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상향의 박스권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비중을 적지 않으셨는데요. 비중이 적으시다면 1,5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도 역시 11,800원 되면 막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엔 뚫고 갈 거야 라고 판단하시고서 1차 목표가 15,000원, 2차는 2만원 이렇게 접근하시면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쇼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NK바이오 봐드릴 텐데요. 6077님의 종목입니다. NK바이오를 1,7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300원대인데 손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어제 상한가 같고 오늘 장중에 5% 이상 급등을 합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정혜원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예, 그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기업 가치들을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부분 이제 테마주로다가도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같이 몰려서 움직이는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10월 달에 그 항암제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상승을 했다가 그 꺾이는 부분에 아마도 1,700원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달쯤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다가 좀 그 차바이오엔 같은 어떤 그 줄기세포주나 아니면 바이오주들의 대장주들이 꺾이면서 같이 그 하락을 했었던 그런 측면들이 큽니다. 그 이후로다가 그 손절 시점을 아마도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뭐 손이 안 나가셔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신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서 차바이오엔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과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차바이오엔 차트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500원 정도 부근에서 좀 그 매물대에 좀 그 같이 확률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그 보유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거를 언제쯤 줄일까를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할 때 거의 1주나 2주 정도에 한꺼번에 다 올라버리고서 그다음에 흘러내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지금 현재 한 단계 좀 어떤 사이클이 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한 1,6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홀딩을 하셨다가 나중에 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혜영 과장님, 이 종목 보면서 NK바이오 보면서 차바이오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줄기세포에서 혈소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 어제 상한가, 오늘은 점 상한가입니다. 혈액을 이제 사람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제 차바이오엔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었거든요. 차바이오엔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일까요? 뭐 일단은 가지고 계시던 분들한테만 이제 좀 주가 상승의 여력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재무적으로다가 좀 안 좋은 그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바이오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을 하기 힘들고요. 국내 상황에서 유일하게 좀 그 바이오 그 제품으로다가 상승을 해가지고서 자리를 잡은 게 이제 셀트리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들이 그 워낙 좀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그 어떤 올라가는 한 사이클에 좀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것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전고점 부분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한가가 풀리고서 거래가 되는 시점에 바로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한 매매가 되실 수도 있으시니까 이번 사이클은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다른 좀 그런 종목들로다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위험하고 기존에 그 비중이 많으셨던 분들도 이번 상승을 통해 가지고서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따르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향이 많은데요.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노리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접근할 때는 분명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현대건설을 봐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을 76,600원에 70% 가지고 계시다고요. 653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대건설을 봐드릴 텐데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83,000원 선에서 86,000원인가요? 예, 8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비숍님께서는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가능성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앞으로 주가 흐름도 또 좋게 보고 계시잖아요. 현대건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좋습니다. 좀 뭐 비중이나 이런 거 보니까요. 연말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모두에 언급했습니다만 통상 1월 한 20일까지는 지주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주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저나 저희 방 그 라이브 회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한 60, 70%를 현대건설로 다 넣어놓고 지금 그냥 복잡하니까요. 이걸로 그냥 1월 20일까지는 끌고 가서 1차 저항이 10만 원 이렇게 봅니다. 10만 원에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비슷한 매수 가격대고 비슷한 비중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10만 원이 저항대인데요. 현재 흐름을 잠깐 차트를 보시면 10만 원이 저항이라는 얘기는 밑으로 푹 떨어졌을 때 외국인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
외국인 중에는 일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10만 원쯤 가면 매도 나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 8만 원에서 그 매물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들 많이 붙어 있고 은원 관계가 있는 사람도 올라가면서 장중에 꼬리 남기면서 계속 소화를 하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고 여기를 출연을 하려고 오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10만 원 목표가를 우리가 잡았었는데 위로 업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 시청자분께서도요. 일단 10만 원이 정 맞습니다. 거기서 끊어주신 게 맞는데 그 정도 가서 지금 이렇게 소화하고 가는 양상이라면 지금 일정 자체가 오늘 내일 뭐 잔칫날이 되겠죠. MOU 체결을 할 테니까요. 현대차하고요. MOU 도장을 찍을 테니까 좀 더 강력한 상승이 있을 건데요. 10만 원까지 가고 좀 더 넘어갈 생각을 하시고요. 10만 원쯤 가면 반만 파시고 저는 목표가를 14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7만 원에 사서 14만 원에 팔아서 2배 수익을 내자. 안정적인 회사니까 많이 실었고요. 그리고 1년 농사를 이렇게 많이 먹고 시작을 해야 장사가 잘 되니까요. 그런 관점을 하고 있으니까 공이 똑같이 하신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10만 원대에서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를 이제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비전님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LG전자 사고 싶다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문의를 해드리겠습니다. 6844님께서 LG전자 매수 시점 그리고 금액,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LG전자가 지난해 휴대폰 분야에서 좀 뒤처지면서 실적 면에서는 좋지 않았고 주가도 10만 원 선을 깨지는 그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야심찬 계획들이 나왔어요. LG전자 금년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LG전자가 그 연초에 했던 것들은 아마도 그 기업의 그런 목표대로 지난해 좀 부진했던 거를 이제 극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10만 원 아래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도 상당히 좀 싸다라고 하는 그런 구간들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사이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이 정도면은 그 제값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11만 원 정도 선입니다. 만약에 LG전자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핸드폰 부분,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성과를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전자에 대해서 매수 시점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악재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1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수급이 꼬인 그런 시점에 절대적으로 가격이 싸지는 시점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아마도 1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수 시점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만 원 근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매매를 하심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목표가는 대략적으로다가 핸드폰 부분이 상당히 좋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15만 원 선까지 잡을 수 있긴 하지만은 핸드폰 부분이 그렇게 스마트폰 부분이 예상 외로다가 그렇게 선전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보통 평균 가격대로다가는 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서 매매에 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다가 크게 무리 없는 그런 그 투자 계획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LG전자 말씀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 JMI 보겠습니다. 7232님께서 JMI를 3,450원에 비중은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이 종목의 실적이 궁금하시다고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망우동에서 용마산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비숍님, 네. JMI도 봐주세요. 네, 이거 굉장히 오래 잡혀 계셨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한 6, 7개월 되신 것 같은데요. 동사는 임베디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든가,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카피본, 그러니까 카피본을 공식적으로 이제 복제 생산하는 윈도우 7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급등락을 하는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꾸준히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곤 하기 때문에 현재도 약간의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패턴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바닥을 쭉쭉 끌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력의 매집에 대한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팽개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조만간 앞에 모멘텀이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상장 예정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걸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위로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한 6, 7개월 전에요. 3,450원쯤 매수를 하시고 정말 무난하게 갖고 꾹 참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하실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예단 매매하시고 할 적에는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굉장히 답답하신데요. 올해는 장이 좋으니까 뭐 여지까지 참으셨으니까요. 몇 달 안 참으셔도 이제는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면 위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하게 되면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으니까 본전에 오면 쉰다, 지겹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바닥에서 오랫동안 횡보하던 종목이 뜬다는 얘기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 온다는 얘기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지껏 참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수익으로 복수를 할 테다라는 마음으로 팔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굳이 여지껏 버틴 걸 매도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기회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위로 뜨기 시작하면요. 4,000원 정도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세입니다. 조선주가 업황 개선 기대감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 4%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조선주 중에서 한진중공업이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을 매수하고 싶으시다고요? 좋은 매수가 알려주십시오. 올해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3563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자, 정혜용 과장님. 조선주를 보시는데 한진중공업 사고 싶으시다고요? 일단 종목 선정은 잘 된 겁니까? 일단 좀 말리고 싶습니다. 예. 조선주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못 올라간 한진중공업도 이제 시간이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에 좀 기대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다가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것, 특히나 조선 3사가 올라가는 것들은 배를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제 원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 원유를 시추를 할 수 있는 뭐 해양 플랜트에 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사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야 해저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드릴십이라든가 아니면 시추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그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사만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벌크선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선 같은 그런 일반 선박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을 그 조선주로 같은 범죄에 묶고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주가가 지나갈수록 그런 그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선사들이 차이점들이 점점점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를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진중공업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 현대중공업이라나 아니면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요 세 종목 중에서 고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생산지 근로조에 대한 그 정리 해고 그런 뉴스들도 있는데요. 업황이 단기간에 이런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까지 좀 개선이 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측면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웬만하면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조선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3사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정혜원 과장님께서 한진중공업보다는 대형조선주를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굳이 이 종목 갖고 싶으시다면요. 다른 전문가에게도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진중공업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AD 모터스입니다. AD 모터스를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 433 하나님이시고요. 매수하려는데 평가 좀 해주십시오. 비숍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비숍님. 네. AD 모터스는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라고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전기차나 뭐 세포치료제나 뭐 바이오 쪽도 연관이 있습니다. 실적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가요? 예. 실적은 뭐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래 사업에 대한 뭐 투자가 많기 때문이겠죠. 회사 자체는 그렇게 내용이 나쁜 회사는 아닌데요. 냄새는 잘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 워낙 바닥을 찍고 있고요. 전기차란 사업도 올해 초에 뭐 정책적인 효과를 넘어서요. 결국엔 궁극적으로 올해 뒤로 가면 갈수록 길거리에 다니는 전기차도 많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란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좀 돌아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현재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고요. 지난달 말에.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도 한 60% 청약하고 나머지 실권됐다가 실권도 또 배정이
됐고요. 또 증자 물량도 신주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바닥권에서 물량이 한 바퀴 휘 돌고 있다는 얘기죠. 무상증자는 100%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올라갔다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이 흘러내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이제 무서운 하락을 하든 시간을 끌든 이 두 가지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상승으로 턴하는 그 시점이 매수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에 받았다가는 잘못하면 그 흔들림을 몸으로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요. 대신 눈에선 띄지 말고 계속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상황 자체가 아래로 파격이 나온다거나 좀 길게 끌면서 거래량이 살짝 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천천히 한 두세 차례 나눠서 매집을 하시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볼 거로 보고요. 기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20일 정도는 움직임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주가 강한데요. 증권주 관련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두 종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을 68,000원에 20% 들고 계시다는 분 5778님이신데요. 1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코스피가 2100선을 넘어가면서 증권주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93,000원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얼마나 더 수익을 보면 좋을지 정용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볼 거고요. 또 한 종목 같이 볼 텐데 한화증권입니다. 이분은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세요. 8778님이신데 1060원에 30% 재작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들고 계셨습니다. 오늘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서울 관악에서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두 종목 함께 좀 봐주세요. 예, 두 종목의 차이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선도하는 증권사로서 자산 관리에 좀 강점을 가진 그런 회사고요. 예.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타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의 이제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스케일을 크게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2007년도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그 12만 원대를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2009년도에 고점인 8만 원대를 먼저 돌파를 하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이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서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장이 꺾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다가 홀딩하는 그런 전략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하나증권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09년도하고 2008년도에 있던 어떤 고점들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고점이 이제 10,000원대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좀 비슷할 텐데요.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 가격대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마도 2007년도 같이 중소형 증권사들끼리 같이 수익률이 많이 나는 그런 국면들은 아마도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절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0,000원대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이익이 나는 구간에서 언제든지 좀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증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더 홀딩하신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봐드릴게요. 중국 식품 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 지난번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후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매수가나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 전망을 여쭤보신 건데요. 893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정혜원 과장님께서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차이나 그레이트를 편입을 하셨습니다. 비숍님께서는 그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요. 중국 식품 포장 좀 봐주세요. 네. 예. 올라가긴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용기가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깃발 들고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용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추천하시길래 그러면 올라가면 나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보고는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은 캔 같은 거 만들고 하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오면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상품 가격으로 전가를 하겠죠.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싸고요. 저평가돼 있고 맞는데 마녀 재판
식으로요, 뭐 마녀다, 냄새 난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가 그걸 뭐 풀고 이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원양 자원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또다시 차이나 리스크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이 불신을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연구원이나 뭐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쯤이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내가 나서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은 사시지 말고 뭐 우리 차이나 그레이트라든가 뭐 대장주가 먼저 뛰겠죠. 뭐 뜨면서 분위기가 확 쏠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사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 전에는 뭐 미리 깔아 들어간다 해서 몇 % 더 수익 싸게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은 관망은 쳐다는 봐야 되겠다. 워낙 그 저평가되는 건 맞으니까요. 이건 좀 뭐 보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들어가진 말고요. 사신다 그러면 한 주 정도 사놓고선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떠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바닥인 건 맞는데 일단 다시 주가가 위쪽으로 상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전문가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나에게 맞는 전문가를 골라서 그분을 쫓아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부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2부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시간은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여운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증시전략센터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